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 남부에 있는 따리콘바웅 마을에서 52세 여성이 20억자 상당의 WY 브랜드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보를 받아 출동한 마약 단속반 경찰과 국경수비대 30여 명은 여성의 자택을 수색하여 알약 100만 정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찐캄핑 검문소에서 검문 검색 중 해당 여성의 가방에서 WY 브랜드 알약 200정을 적발하고 체포하였으며 바로 자택을 수색하면서 알약 104만 정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미얀마 이민인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온라인 전자비자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인구부는 미얀마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미얀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 신청을 재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얀마 입국 비자 신청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 전문가들은 미얀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비자 정책과 함께 여행객에 대한 안전 보장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온라인 비자 정책 시행으로 비자 발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여전히 여행객에 대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45분경 미얀마 국내 관광 홍보 영상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연예인들이 탑승한 샨주 강과 실람수 철도 구간에서 원격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객차 바닥만 파손되는 피해만 입었지만 미얀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안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교전지역 최전선에 군인들과 함께 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경찰법안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미얀마 경찰법은 이전에 있는 4가지 치안법을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을 미얀마 국방안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 이전에도 경찰은 아라칸 반군 공격 시 투입이 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군인 탈영병 증가를 보강하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공식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거인주 아시아나이웨이에 있는 미야와디 꽃가레익 도로 구간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폐쇄가 되어 차량 수백 대가 갇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9일에도 꽃가레익 타운십 코누웨 마을 인근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트럭 2대와 개인 차량 2대가 전소된 이후 해당 구간 도로는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꽃가레익 타운십에 있는 KNU는 3월 27일부터 이 도로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명령을 하고 명령 발효일 당일부터 도로에서 트럭 2대가 전소되었으며 28일에는 교전 중 남성 1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국방부가 민간인 차량으로 이 도로 구간을 통해 지원군을 보내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통행 금지 명령과 함께 무작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행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구간 폐쇄로 인해 하루에 수백만 잣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땅콩과 청고추, 양파, 수산물은 하루 안에 운송이 되어야 하지만 며칠 동안 차량이 묶이면서 하루 손실액이 1억 잣에 이른다고 합니다. 운송이 차단되면서 인근 마을에서는 상품 가격이 2배로 인상되고 있어 태국산 식용유의 경우 2만 잣에서 4만 잣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아 마켓 매출은 60%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31일부터 미얀마 전역 고등학교에서 미얀마 대학 수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이 되는 미얀마 대학 수능 평가에는 30만 명 이상이 응시한 가운데 라카인주가 가장 많은 응시생 접수를 하며 시트웨 타운십에서 4만 5천 명이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양곤과 에야와디에서 많은 응시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시험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수험생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야간에는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고 지역 비 타운십 주민들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청년 구인 모집을 하여 국방부 캠프에 보낸 후 며칠 만에 교전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청년 7명이 구인 모집에 지원을 하여 군부대로 보내졌고 12일 만에 9학년 학생의 사망 통보와 함께 위로금 50만 짝과 쌀 한 포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며 모집을 진행한 100세대장을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국방부는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관리사무소 관리자들과 100세대장들에게 각 지역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신병을 모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27일 내피도 국군이날 행사에서 군인들과 난투극을 벌인 경찰관 5명이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익명의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열병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여경에게 추근덕거리면서 남경들이 군인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날 난투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가 되면서 조사를 착수하였고 난투극을 벌인 경찰관 5명은 사건 당일에는 군 중앙경비대에 구금되었다가 경찰청 중앙경비대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거레이 11 암드포스는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하지 않은 공무원들로부터 쓰레기 수거 트럭 세대를 빌렸으며 민주정권이 집권할 때 반환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미얀마 국방부 지역 사령관이 트럭 탈취 사실을 알고 거레이 타운십에 방화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첩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공격을 하겠다는 것에 우려를 하며 지역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언론사는 지난 3월 30일 신원미상의 무장 남성 9명이 거레이 타운십 개발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트럭 세대를 훔쳤다고 보도한 바 있었으며 이런 보도 이후 트럭은 훔친 것은 아니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네피도 짜부띠르 타운십 특별법원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다시 출두하였다고 합니다. 특별법원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고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택 근무자들과 접촉이 있었음에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국가고문과 호주인 경제고문 션터네를 포함한 4명에 대한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판 내용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고문 전담 경호원 체리텟도 형법 505항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추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혐의는 다른 NLD 의원들과 연락을 하고 국가고문 실종에 대한 게시물과 반정부 게시물을 올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프락소콘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캄보디아에서 UN 미얀마 특사를 만나 미얀마 정치적 위기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논의에서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3월 말 미얀마를 방문하여 활동한 사항들과 결과에 대해 공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이번 미얀마 방문이 전반적으로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한 이행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화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 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게 하였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여전히 국민통합정부 또는 NLD당과의 만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얀마 방문 직후 국군이날 행사에서도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안은 성사되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UN 미얀마 특사와의 만남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